국회에서 교섭단체 연설 두 번째로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했죠. 아주 강한 어조로 거의 이재명 대표 목 근처로 칼을 계속 갖다 대는 그 가령 제가 그대로 좀 읽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 질서의 파괴자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다.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 방탄이다.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 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다.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그들은 정치적 모반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강한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오전부터 지금 이 시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4명의 증인을 이제 불러놓고 지금 증인 신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윤 대통령으로부터 몇몇 그 언론사 거론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뭐 경향신문, 한겨레, JTBC 어디 뭐 이렇게 해요. 거기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단전 단수 지시 받은 적은 없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다. 거기에 얼핏 보니 소방천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냥 쪽지를 멀리서 얼핏 본 단전 단수라는 것을 보았을 뿐 윤 대통령으로 직접 지시받은 바도 없고 자기가 소방청장한테 그런 지시를 한 적도 없고 또 할 입장도 아니고 그런 자리도 그러니까 소방청장이 행안부 장관 지시를 받는 자리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벌어진 이 두 가지 하나씩 코멘트를 좀 단전 단수 하려면 국회 본청에 만약에 단전해버리면 게임 끝났겠죠. 뭐 표결 자체가 불가능할 할 테니까. 수도 없고. 그 요즘 핸드폰 워낙 성능이 좋아서 그거 켜고 아마 그게 그 사실은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저도 군생활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네. 옛날부터 내려오는 개헌 매뉴얼에 항상 속에 단전 단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새삼스럽게 뭐 멀리서 보니까 보이더라 그게 아니라 어떤 적진을 향해서 돌파할 때 특히 언론사 그다음에 국가 중요기관 이런 게 그 여의치 않으면 일단 단전 단수부터 고려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기본 매뉴얼에 그게 기본 매뉴얼에 있네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요사이 언론에 보면 뭐 단전 단수 뭐 메모를 어쩌고 나온 걸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마어마한 사전 준비를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참 보면 기가 찬다. 그거 다 있는 건데 다 있는 거다. 원래 매뉴얼이 다 있는 거예요. 아니 탱크가 어디에 어떻게 진주를 하고 앞에 병사는 몇 명이 쓰고 하는 것까지 다 매뉴얼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아침에 그 권성동 연설을 쭉 보면서 이제 제정신이 좀 되는구나. 무슨 말인가 하면 이번에 난을 그 윤석열이 난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비상계엄 터지고 나서 3일째 12일 6일 날 그게 이른바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죠. 특수선 사령관이라는 자 그리고 국정원 1차장이라는 자 그 두 사람 특히 국정원 1차장 홍장훈이 메모가 박선원에게 가면서 그것이 근거가 돼갖고 문자 그대로 내란제 메뉴 그 내란제 프레임을 씌워버렸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윤석열이 난으로 만든 거예요. 명색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왜 난을 일으킵니까? 체포 대상자 명단 그다음에 끌어내라 이 두 마디로. 그런데 내가 제일 궁금해하는 게 내가 지난번에는 가령 경찰에 있는 3인자일지 4인자일지 모르는 국수본부장이 어떻게 해서 1인자 2인자 조지호와 김봉식을 그냥 구속을 시키느냐. 이 뒤에는 누군가 지휘하는 게 있을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내란제 프레임이 딱 벌이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검찰, 경찰, 공수처 이 세 군데의 장 검찰은 뭐 장이 났었다기보다는 박세현이가 났었죠. 서울고검장. 한동훈이 후배라고 하는 박세현이 나서서 특수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신병을 확보하겠다. 신병 확보 경쟁이 붙었습니다. 대통령 신병 확보. 그 당시에 대통령은 탄핵 수출을 당하지도 않고 아주 살아있는 대통령이긴 그렇죠. 탄핵 소추 당한 날이 그 12월 14일이니까. 그 대통령을 두고 신병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경쟁이 붙었단 말이에요. 정청래가 위원장인 법사위에 이 공수처장 오동훈이가 가서 반드시 하겠다.
맞아요. 이렇게 국군이 그랬어요. 약속을 하거든요. 네. 나 그래 저자들이 전부 다 미쳤나? 마치 부하 직원이 상관 앞에 가가지고 뭔가 작전을 꼭 예. 임무를 완수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느낌을 주는 발언을 그래서 했어요. 이 세계 수사기관의 장을 예.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고 휘어잡고 음. 컨트롤하는 자가 누구냐? 그 등 뒤에 있는 자가 누구냐? 서울 고검장, 그다음에 공수처장, 경찰청장. 예, 누구냐? 누구냐? 근데 경찰청장이 말 안 들으니까 국수본부장을 시켜서 국수본부장. 조지호하고 김봉식 잡아가다 네, 버렸죠. 국수본부장, 예. 경찰 국수본부장. 자, 이게 누구냐? 누구예요? 누구냐 말이야. 누구예요?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 그 자가 내란의 주범이라는 거예요. 내 말은. 하하. 이걸 우리가 네. 반드시 밝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시간이 흐르면요. 이게 이대로 덮고 뭐 새로운 권력에게 권력이 이양되면 이건 전부 다 사라진다. 네. 천만의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반드시 지금쯤 아마 오금이 지를 거예요. 만약 이 방송을 본다면 아차 뜨거라 오금이 지를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자가 어떤 집단이에요? 아니면 한 사람이에요? 내가 만약에 집권한다면 예. 대통령 취임하는 바로 그 이튿날 예. 이 문제부터 거론할 거예요. 아, 잡아쳐라. 빨리 잡아라. 예. 응? 도주하기 전에 잡아야 됩니다. 지금 전 변호사님도 그 이름이 여기까지 왔는데 입으로 예. 내놓지는 않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예. 나라의 근본적인 통치 구조, 예.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통치 구조 있잖아요. 예. 그걸 흔들어 버린 자가 바로 이 자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흔든 게 아닙니다. 대통령 비상계엄은 예. 헌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권은 절차가 다 있죠. 사회.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 이런 기본적인 명령체계 그리고 힘이 분배되는 쭉 체계들 이걸 완전히 망가뜨리고 부숴버리고 네. 누군가 진두지휘를 한 거예요. 경찰에는 3인자인지 4인자인지 모르는 국수본부장 네. 그리고 검찰은 심우정을 빼놓고 박세윤을 통해서 박세현 또 서울 고검장. 내가 뭐 너무 그 심우정을 폄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공수처장 오동훈. 그 잘 들지도 않은 이 칼 세 자루를 들고 요리를 하겠다고 덤비던 겁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 그 자가 바로 내란의 주범이다. 예, 그래서 결국은 걔들이 성공을 했죠. 지금까지는 예,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를 통해서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공조본이라는 걸 뚝 만들어서 정말 공조분이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전혀 없죠. 예. 그래서 만들어서 그리고 영장을 청구를 하고 체포영장부터 청구를 하고 그 난리를 쳤잖아요. 나중에 두 번째 체포영장은 경찰 병력을 3,700명을 동원해서 산에서 기어 내려가는 팀이 따로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체포를 하겠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문명국의 모든 위신을 땅에 쳐박아 버리는 이 짓거리를 한 주범이 있다는 겁니다. 내 말은. 그건 공수처장이 아니라 예. 그 뒤에 앉아 있다. 예, 오늘 이 말을 들으면 네. 또 나를 누군가가 또 혼내야 된다 이럴지 모르겠는데 목이 칼이 들어오더라도 할 말을 해야죠. 오동훈 공수처장 뒤에 앉아 있는 내란의 주범 오금이 저릴 것이다. 지금 이 저럴 말까지 수밖에 와 없죠. 있습니다. 저럴 수밖에 없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태가 언제까지 가리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쪽으로 결말이 나든 네. 그자의 뒤에는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 그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시점이 언제쯤인지 예. 모르지만 지금 다가오고 있다. 재밌는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보수 우파 나 이 나라에 양식 있는 사람들이 뭐 양식 있는 사람 내가 보수 우파만 양식이 있다는 것은 좀 말이 어폐가 있는 거니까 일단 양식 있는 사람이 왜 처음부터 목숨 걸어놓고 제지를 하고 말리고 야단을 쳐야 될 문제가 있었다. 그게 뭔가 하면 내란죄 수사권이 처음부터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도록 만들었고 그 영장을 청구하는 걸 묵인했다. 언론이 다 조용하니까 그럴 수 있는가 보다 싶어서 묵인을 했는데 내가 법률 같이 공부를 하신 우리 선배들 네. 그리고 어른들 네.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네. 이런 분들에게 다 여쭤보니까 예. 그 말이 안 되지. 그 말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다 수도 없이 있는데 네. 왜 공수처는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내란죄 수사를 했고 그래서 현직 대통령 보고 한모 와라 한모 와라 또 한모 와 투 또 한모 와 쓰리 이제 세 번 안 왔어 나 체포영장 청구할 거야. 관할을 벗어나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그리고 경찰 병력을 3,700명이나 동원해가지고 아니 그런데 그런 잡아놓고. 국면에서 국민의 의원이 108명인데 그중에 절반 54명은 과천에 있는 공수처 처장실 앞에 가 들어 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 관저 앞에 예. 44명이 갔어요. 예. 가니까 당장 하는 말이 자들이 우리 당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다. 우리 당은 이때 냉정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윤석열이라는 성이 이미 무너졌다고 봤던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이번에 이걸 한동훈이 난이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였어요. 한동훈의 난? 예, 그것도 무슨 뜻이에요? 한동훈이가 뭔가 처음에 한동훈 대표가 무슨 잘못이 아니, 있어? 처음에 내 이름이 나왔다, 내 체포 이름이 나왔다 예, 이런 식으로 예, 해서 비상계엄이 터진 날 본회의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의문이 아니면서 그러면서 홍장원이한테 아니, 수건제가 잠깐만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 그 다음에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했을 때 네. 의원총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드디어 내란을 자백했다. 지금 하는 칼을 뽑은 거예요. 내가 윤석열을 배지 않으면 나는 거꾸로 배이게 된다. 칼을 뽑은 겁니다. 그 말 했을 때. 그런데 말이죠, 전 변호사님. 저는 지금도 이제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내가 한동훈 전 대표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내가 내가 먼저 여쭤봐. 내가 먼저. 12월 3일 날 계엄이 딱 공개가 되고 한 11시쯤 됐을 때 한동훈 당시 대표가 숨도 안 쉬고 위헌 위법적인 개헌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그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과 한 3, 40분 만에. 나는 그 위헌 위법적인 그 사람도 예. 공무원 사람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근데 위헌 위법적이다 이랬을 때 예. 아마 한동훈 입장은 그 헌법이 정한 이 비상계엄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아마 이런 뜻이겠죠. 이런 뜻인데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더라도 자기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런가 하면 비상계엄의 그 비상계엄 요건에 부합하느냐 여부는 오로지 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윤 대통령밖에 없고 그때는 윤 대통령이 물론 뭐 그 앞에 담화를 발표하면서 네. 방송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 셈이 돼 있지만은 그런데 본인이 이제 위헌 위법하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본인 생각으로 하나의 판단을 한 거예요.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때 갈라서지 않으면 이제는 나에게는 기회가 없다. 아. 그 판단을 한 것처럼 보여요. 예.